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내가 사과하고 있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틀린 게 아닌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왜인지 모르게 내가 미안해지는 느낌.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바로 나르시시즘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룬 것에 비해 자기를 지나치게 포장하죠. 두 번째, 나는 세계 최고로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같은 공상에 몰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끊임없이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과도한 숭배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가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실제로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단으로밖에 안 보는 거죠. 일곱 번째,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여덟 번째,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 극도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홉 번째,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정신의학 진단 기준으로는 이 9가지 항목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진단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뇌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뇌는 일반 사람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두엽의 공감 관련 영역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덜 활성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신하는 안테나가 있어요. 누군가 슬퍼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기뻐하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건 이 안테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 안테나 자체가 약합니다. 신호를 잘 수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울면서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 사람 뇌에는 그냥 소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꽤 충격적인 사실이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상대방 뇌에서는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사과란 곧 자기리 파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애적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완벽하다는 이미지 위에 서 있어요. 나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이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한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건 이 사람에게는 자기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깨지기 쉬운 유리 위에 서 있어요.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엄청난 열등감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유리를 톡 건드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완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약한 부분이 들킨 것 같으니까. 사실 열등감이 드러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현실을 왜곡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목격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그런 적 없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자꾸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 분명히 그랬는데 하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걸 10번, 20번, 30번 반복으로 당하면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신의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체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뇌과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반복적인 비난과 가스라이팅은 뇌의 편도체를 과하게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는 뇌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위험을 감지하면 온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위험이 지나가면 경보가 꺼집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곁에서는 이 경보가 꺼질 틈이 없어요. 언제 또 비난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뇌가 24시간 경계 모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에요. 하지만 이게 장기간 분비되면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방금 한 말도 헷갈리게 되죠.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척척 내리던 결정을 이제는 사소한 것 하나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요즘 우유부단해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당신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뇌가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생존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상태를 이용합니다. 당신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을수록 이 사람은 더 쉽게 당신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자꾸 보정하려고 하고 명령을 내리고 당신이 한 일의 결정만 집요하게 파고들죠. 마치 노예처럼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가장 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과 칭찬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한 번은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넌 정말 특별해. 하고 칭찬을 쏟아붓고 다음에는 갑자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하고 깎아내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예요. 슬롯머신이 왜 중독성이 강한지 아시나요? 매번 당첨되면 오히려 흥미를 잃습니다. 가끔 한 번씩 당첨되기 때문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다음에는 당첨되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의 칭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한 번씩 쏟아지는 칭찬이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난을 당해도 다시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중독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대인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풀어놓고 나를 의존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 내가 자꾸 쪼그라들고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지만 자책을 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상태예요. 당신이 자책 모드에 빠져 있을수록 이 사람은 더 쉽게 당신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책 모드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게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신을 자꾸 흔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해서 위축시키고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난할 때 차분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힘드시다면 딴 생각을 하세요.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셔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그레이록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회색 바위처럼 아무런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감정 없이 단답으로 반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서 더 이상 에너지를 뽑아낼 수 없게 됩니다. 조용히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은 최악의 벌이거든요. 세 번째, 사실로 반격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가 틀렸는지 잡기 어려워요. 이때 필요한 건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한 행동을 가능하면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차분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로 대응하면 이 사람은 할 말을 잃게 돼요. 네 번째, 이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요. 바로 평판이다. 남들 앞에서 평판이 깎여 내려지는 게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숭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 기반이 흔들리면 이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이라면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5번째,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가진 불쌍한 면을 내가 사랑으로 감싸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이 사람이 좋아질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척하기도 하고 모든 걸 헌신한 듯이 해서 내 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내가 떠나려고 하면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해봐 하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당신을 자기 손아귀에 놓으려는 전략일 뿐이에요. 정신의학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전문가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요. 본인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나는 진짜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변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지,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일상이 무너지고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지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최고의 나르시시스트를 아시나요? 바로 백설공주에 나오는 못된 계모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자기보다 더 예뻐 보이는 백설공주를 해치려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백설공주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독사과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독사과를 먹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난쟁이나 왕자의 도움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못된 계모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 힘의 시작은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